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C 경남이 실시한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어제 개장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속이 꽉 찬 야구장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경불단체장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들이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역구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기획 M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는 7명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끝까지 뽑을 건지를 보는 지속성 질문에 강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92.8%가 끝까지 뽑겠다고 했지만 여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86.8%가 끝까지 뽑겠다고 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로 보냐고 물었는데 강 후보가 37%로 가장 높습니다. 투표 당일에 이른바 당선될 사람 찍자고 표심이 강 후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판세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일부가 대선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단순 합산으로 46.5%가 나와 강 후보와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후보로 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은 다를 걸로 보입니다. 여 후보는 정의당 지지자의 83%가 지지하는 데다 민주당 지지자의 42%도 지지를 합니다. 반면 민주당 권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의 43.5%만 지지했고 정의당 지지자들은 단 3.0%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 당선 가능성에서도 역시 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높았는데 정의당 지지자 80.2%는 여 후보를,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42.3%도 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통영 고성은 오차 범위 밖에서 정점식 후보가 앞섭니다. 그러나 국정이 성공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유권자 공감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그 지지도 격차는 달리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한편 MBC 경남은 다음 주 사전 투표일 전에 2차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신문에서 불법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볼 사례가 차고 넘친다며 도전 공백은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까지 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개장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속이 꽉 찬 야구장의 이모저모를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관람석은 크게 6종류로 나뉩니다. VIP실과 스카이박스는 조용하면서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단체 관중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홈플레이트와 14.7m 떨어진 프리미엄석은 선수들의 호흡은 물론 주고받는 사인까지 눈치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베큐석과 파티석은 야구 경기 관람과 먹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관중석은 물론이고 이동 중에도 어디에서든 경기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NC파크를
메이저리그급 야구장으로 불리는 건 이 같은 100% 개방형 관중석 때문입니다. 최고로 팬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팬 친화적인 구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던 선수들 플레이가 되게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관중석에 안전 그물망 지지대가 없는 건 국내 최초인데 관중들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많은 야구장을 다녀봤는데 새 야구장 오니까 정말 전국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가 않고 정말 우리 창원시의 그런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미디어 장비를 갖춘 주조정실은 국내에서 가장 선명한 대형 풀 HD 전광판과 200m 길이의 리본 전광판 등을 통해 경기 상황을 전합니다. 홈에서 외야 중앙까지는 122m, 파울 폴대까지는 101m로 홈런이 다소 어렵습니다.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라커룸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보장합니다. Look at the training room, the weight room, the clubhouse, all the facilities are unbelievable. So I'm really enjoying it. I love all the space, and it's going to be good once we get all the guys in here and start having some fun. 기존 마산 야구장은 2군 경기장으로 쓰이는데 창원시는 국내 최초로 쌍둥이 야구장을 갖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동남권 신공항 신설이냐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다른 데다 국토교통부와 경부울 단체장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이용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항이 신공항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경부울 단체장에 힘을 보탰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년 전 5개 시도가 합의한 만큼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해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쯤 김해 신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공항 문제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지역 갈등과 정치 논쟁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탐사기획 M 마지막 순서로 지방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도의회 의장들은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역구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당시 김윤근 도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물품을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썼는데 공교롭게 방문시설 3곳 모두 자신의 지역구인 통영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근역별로 나눠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제가 가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일부 의장이 또 가게 되고. 박동식 전 도의장의 지역구 챙기기는 더 각별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천시장 출마를 앞둔 2018년 2월까지 명절 때마다 방문한 복지시설 17곳의 위문품을 사는데 모두 1,16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모두 박 전 의장 지역구인 사천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의회 기념품 1,150만 원어치도 모두 지역구 한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천이 많을 거예요. 복지시설이 사천이 많아서 사천을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지역구가 사천이고. 당시 진주 출신의 제1부의장과 양산 출신의 제2부의장 역시 지난 2017년 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 한 곳씩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음해 설에도 같은 시설을 방문하며
100만 원 이상의 위용품을 구입해 지역구 챙기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 6천만 원을 쓰는 도의장 업무 추진비. 자선행위 명목의 금품 제공은 가능하지만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금품 몰아주기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역구의 표를 관리해온 도의장들이 과연 경상남도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새로 건립될 남해군 청사의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초등학교 터도 거론되는 가운데 신축 전담 조직까지 구성됐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남해읍 중심의 남해초등학교. 지난 1971년 건축된 본관과 1988년 지은 후관이 모두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남해초등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통해 현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임시 대체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임시교사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실시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부로 착수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해초등학교터를 군청사 이전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교육청과 학부모, 총동창회 등 교육계와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 청사를 비롯해 8개 터를 두고 공론화 작업을 벌여온 남해군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는 청사 신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 경찰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립 문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공간의 효율적인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을 지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해군은 청사 이전 터와 방법 등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군청 청사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남해읍의 도시 계획을 큰 틀에서 재편하는 복합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 사업은 남해읍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축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남해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오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기 위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는 3개월 안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부지에 연면적 32만 5,600제곱미터 규모로 짓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이 통영고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성동조선 회생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성동조선해양 정상화 대책 관련 질의서를 양 후보에게 보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성동조선해양 정상화를 단순 선거용 구호로만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오늘 상남동 복합공영 주차타워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캠코는 지난 2017년 창원시와 맺은 주차타워 위탁개발 협약에 따라 304억 원을 들여 차량 418대를 낼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해 창원시 소유로 넘기는 대신 주차타워가 완공되는 2020년 8월 이후 29년 동안 주차장 운영 수익과 점포 임대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MBC 경남 방송자문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늘 당사 창원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제대로 알리고 해법을 찾는 보도에 힘쓰는 동시에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이 겪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경남 혁신도시 인구는 2만 571명으로 2017년 말에 비해 약 5천 명이 늘었고 이 가운데 30대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 수는 7,470가구로 2017년보다 2,191가구 늘었고 분양된 공동주택은 7,697세대로 2017년보다 2,043세대가 늘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인 김해 취업발전소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청년 구직자 가운데 특수용접, 전산세무 등 훈련을 거친 훈련생의 취업을 연결시키는 김해 취업발전소는 전액 무료로 구직자의 경쟁력과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경남에선 8개의 수산물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30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일원에선 한려수도 굴축제가 열리며 다음 달 12일부터는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열립니다. 또 오는 5월 4일부터 남해군에선 미조항 멸치 바다 축제가, 7월엔 삼천포 전어 축제, 10월 창원 전어 축제, 11월 하동에서는 참숭어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100년 전 치열하게 전개됐던 합천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재현 행사가 오늘 합천읍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민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합천 독립운동 재현 행사는 만세운동 행진과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한 공연,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허가 없이 지하수를 판매한 혐의로 39살 황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허가 없이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자신의 농원에서 식수로 판매할 수 없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치러낸 김해시가 올해부터 매년 자체 독서 대전을 엽니다. 김해시는 관내 90여 개의 도서관, 책방과 연계해 6월에는 유라, 9월에는 진영에서 독서 대전 행사를 연 뒤 본 행사는 10월 12일부터 이틀간 가야의 거리에서 개최해 시민들이 책 읽기에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